나도 나름 여러 가지 꿈을 꿨던 시절이 있었다. 아줌마가 돼서 아이 키우는 삶을 꿈꾼 건 20대 후반쯤 생긴 꿈이었고, 그 전에는 큰 회사에 정장 입고 출근하며 일에 미친 워커홀릭 같은 삶을 꿈꾼 적도 있었다. 그게 나에겐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지옥이란 걸 미처 몰랐을 때 말이다. 나는 인간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인팁 유형의 인간이다. 인팁 유형의 인간이 아줌마가 되었다고 학부모나 애엄마들 무리익기와 브런치를 즐기는 일상을 보내는 일은 아마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근데 막상 아줌마가 되고 보니 나 같은 아줌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웠다. 그들 대부분은 내향형 인간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인티제, 인프피가 인팁과 함께 심각한 3인방 같다. 이 팁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남편놈이 이 팁이라 껴주고 싶지는 않지. 일단 이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는 내 삶에 큰 위로가 되었기에 인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인팁 유형은 아이디어 뱅크형이라고도 불리고 요즘은 따뜻한 로봇이라고도 불리는 그 유형이다. 이 유형의 큰 특징은 전체를 관통하는 시선을 가진 타지에 큰 그림을 보자 모든 것을 다 알아내려고 하고 지식의 욕구가 엄청나서 현실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호기심과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결국 끝까지 파고내다 보니 우주 근황이나 영성, 양자, 물리학 같은 것에도 관심이 많고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는 것들도 언제나 물음표를 남겨 다 믿진 않다 보니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내거나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세상 사회에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객관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다소 거만해 보이기도 하며 친구를 사귀는 것에 그닥 적극적이지가 않다. 대중적인 거, 평범한 거, 남들도 다 아는 거, 다 하는 것에는 시시해하거나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비주류가 취향인 사람이 많은 그런 느낌의 인간이다. 내가 바로 그런 느낌의 인간이다. 말만 들어도 학부모 모임, 아줌마들끼리 친목 이런 것들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이 빡 들 것이다. 그렇다. 인팁은 사회성이 가장 낮은 유형으로 꼽히기도 한다. 인팁의 관심은 늘 대중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인팁이 목숨 거는 그놈의 진정성이나 영양가가 딱히 없는 대화를 해야 하는 상대라면 차라리 혼자 사색하는 시간을 사용하지. 사람 만나는 것을 시간 낭비쯤으로 여기거나 귀찮아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스스로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사회와 배치를 하여 인팁이 아닌 척 살아가는 인팁들이 많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인터넷에 MBTI가 유행하며 주위에는 한 명도 없던 인팁들이 온라인상에 쏟아져 나와 쓴 댓글들을 보며 난 너무나 큰 위로와 공감을 받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쟤는 좀 특이해, 이상해 라며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런 이유로 상처를 받은 인팁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도 오랜 시간 사귀다 보면 그 진가를 알아봐준 이가 한두 명은 있는 나름 실속 있는 유형이라 해야 할까. 어쨌든 누가 MBTI를 믿든 안 믿든 그딴 의견은 상관이 없는 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항상 난 뭔가 겉도는 것 같고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이었는데 MBTI는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해주었고 너는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야. 너 같은 인팁들이 세상에 무수히 존재해 라고 알려주는 사실만으로도 난 MBTI 저돌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그리 많지도 않은 인팁들이 유튜브 MBTI 영상에 가장 많은 댓글을 도배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사람이 이해받는다는 건 이렇게나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이런 유형의 인간이 직업이나 환경을 잘못 만나면 아주 고통받는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일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일보다 혼자 어디 처박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어울릴 것이다. 보통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우주 영성이나 음모론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어제 나는 솔로 같은 거 본 이야기, 쇼핑한 이야기나 하며 사실 별 관심도 없지만 남들 웃을 때 웃고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까지 해야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 열심히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 약간 병이 걸릴 것 같았다. 특히 정신적으로도 회의감도 너무 크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보통의 회사원들이 겪기도 하는 어려운 감정이지만 나 같은 이 팁들은 한번 몇백 배 정도로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결혼은 그 탈취구였을지도 모른다. 남들이 보기엔 일하기 싫어서 채집하는 걸로 보일지도 모르겠고 회사 생활 하나 진득하게 못해서 때려치운다고 욕하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적어도 인간같이 살려면 나는 일단 남들처럼 그냥 월급 보고 회사 다니는 인생을 살기는 힘들겠구나. 계속 이렇게 살다간 엄마보다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다 있는 거다. 그래서 혼자 돈 버는 일을 찾으며 슈퍼개미가 되고자 주식도 해봤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 저절로 약간 사회와 단절되며 오로지 혼자서 육아에만 몰두하는 삶이 펼쳐졌다. 사무조련에서 용케도 딱 한 명의 조련 동기를 사귀게 되는 나는 오로지 그 친구와 가끔 만나며 육아의 고충을 나누며 살아갔고 나에겐 딱 이 정도가 너무나 적절한 인간관계다 싶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삶인가 싶은 생각도 잠깐 했었다. 하지만 회사를 안 가면 사회생활이 없을 거란 건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며 아이의 사회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며 드디어 갈망하던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난 건 좋았지만 처음 보는 어머니들과 인사를 하며 지내야 했다. 스몰 토크가 쏟아지고 적당히 눈치 보며 관심 없는 이야기도 듣고 해야 하는 그런 아줌마 세계의 인간관계를 하려면 진정성이란 걸 적당히 포기도 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관계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사회생활과는 결이 좀 달랐다. 내게 그런 일을 힘들기만 한 에너지 낭비일 뿐이었지만 그렇다고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엄마의 사회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마침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 시기와 겹쳐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서로 마스크 속의 얼굴도 모른 채 지내기도 했고 하늘도 내 심정을 알고 이런 설정을 하신 건지 함께 등원하는 아이 중 우리 아이와 동갑인 아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 대단지 아파트에 유치원에 가는 6살이 우리의 뿐이라니 아무래도 동갑 친구가 없으니 더욱 친해지기는 어려웠는데 그중 아이가 유난히 좋아하는 7살 누나가 생겼고 그 엄마와 강제로 친해지게 됐다. 이렇게라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생기니 그래도 다행이라 알겠지만 좀 친해지려는 찰나 얼마 안 돼 그분은 이사를 가게 됐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며 아무래도 이 성향 같은 우리 아이는 또 친구를 한 무더기 사귀어와 매일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그 친구들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끼리도 매일 놀이터에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무리였던 것이다. 아이는 그 엄마들이 주는 과자를 얻어먹고 엄마도 저기 가서 앉으라며 눈치 없이 나댔다. 당연히 그 속에 낄 수가 없었던 나는 남이 주는 거 덥석덥석 받는 거 아니라며 괜히 아이에게도 선을 긋고 몇 주를 그냥 혼자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과자를 받지 않는다며 내게 과자를 건네며 같이 가서 앉지 않겠냐며 다가와준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에 그분들과 안면에 트게 됐다. 하지만 중간에 끼어든 낯선 여자의 등장이 혹시라도 불편하실까 마냥 편한 자리는 아니었다. 어색하고 좀 집에 가고 싶었지만 최선을 다해 여유 있는 척 인티비가 아닌 척을 했다. 매일 그렇게 얼굴을 보다 보니 조금 더 편해지긴 했지만 각자 취향도 가치관도 육아관도 나이도 모두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사실 동네 아줌마들과 사귀기가 더욱 조심스러웠던 건 일찍이 결혼해서 동네 여자들을 많이 사귀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탈이 안 난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엄마가 된 성인 여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던지 왕따, 응따, 뒷담화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아이까지 껴있고 동네에서 툭하면 마주치다 보니 이건 어릴 때 그냥 친구들이나 막 직장에서 겪는 그런 것들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심한 듯 했다. 어딜 가든 그런 예민하고 나쁜 년은 꼭 있기 마련인가 보다. 전혀 다른 삶을 30년 넘게 살아오다 그저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친해지다 보니 서로를 잘 알기가 더욱 힘든 것도 엄마 인간관계 어려운 점이다. 어쨌든 그런 인간관계 같은데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극혐인 인팁 인간이라 더욱 경계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가올 인연은 어떻게든 다가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도 했다. 결국은 뭐 아무래도 외향적 인간인 것 같은 이 아들놈 덕분에 좋은 분들을 알게 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찐친 모드는 아니고 이게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랑은 다른 느낌의 이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된 느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혼을 한가 동시에 시댁 식구들과 시댁 친척이라는 정말 어려운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는데 예를 당하니 내 아이를 봐주시는 유치원 선생님과의 관계, 학원 원장님과의 관계, 유치원 엄마들, 동네 엄마들 등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생성되었다. 아직 미혼이거나 아이를 키우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재정비되는 느낌이었다. 이전에 어렵긴 해도 비교적 명확했던 인간관계의 틀보다 훨씬 애매하고 아이가 엮인 인간관계를 해야 한다는 건 나에게 여전히 설레고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쓸데없는 짓거리라는 마음이 왜 이리 강하게 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외동이라 혼자 심심해하는 아이를 위해, 친구라면 좋아서 미쳐버리는 아들을 위해 난 비교적 평범한 아줌마 흉내를 내며 청소가 하기 싫을 때마다 강제 청소를 위해 한 번씩 집에 그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인팁들은 언제나 집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고 이거 봐서 아시죠? 오히려 그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다. 정리를 안 하곤이지 세균을 정말 싫어한다. 이게 더러운 것과는 별개의 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리고 세상 평범하고 상냥한 사람인 양 평생 그닥 쓴 적도 없는 이 물결 표시와 평소 극혐하던 느긋한 표시까지 써가며 아줌마들과 이 카톡을 한다. 마음이 거짓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 익히는 전업주부 패치를 했달까? 결혼을 해도 여전히 사회화 패치는 너무나 필요했다. 아니 더 필요했다. 남들 눈에는 여전히 정말 폐쇄적인 인간관계에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관계만 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이 최대치로 꼽아내고 있는 중이야. 내 채널에서도 비교적 평범한 모습을 많이 보이려 노력 중이라 어지러운 집이나 가끔 그닥 평범하지 않은 정상 같지 않은 모습이 튀어나와 티가 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힘들게 찍는 영상 한 명이라도 더 봐주고 이 대중적이고 상식적이고 남들이 다 하는 콘텐츠를 하는 게 사실 훨씬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그런 것들이 극혐하는 인간임에도 최대한 정상인의 범주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었다. 근데 이 랩을 했더니 구독자분들도 유명하는 현상을 보며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이 먹고 살기가 빡세진다는 것을. 내 본 모습을 잃고 싶진 않지만 아이를 낳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인팁이든 인프피든 좀 더 유연한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올해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또 어떤 사람을 강제로 엮어줄지 심란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 해보지 뭐.